5월 2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은 트랑글로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아랍 경제에 뿌리를 내립니다. 자, 트랑글로가 파트너십을 통해서 루루머니, 아부다비의 루루머니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중동으로 더욱 확장한다. 리플, 트랑글로, 루루머니. 자, 계속된 인프라의 확장이라는 거죠. 국경 간 결제의 선도적인 허브이자 리플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트랑글로는 루루머니와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 중동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루루 파이낸셜 홀딩스의 자회사인 루루머니와 협력함으로써 트랑글로는 국경 간 거래를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역 입지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자, 두 번째로 큰 아랍 경제로 확장한다. 트랑글로를 통해서 리플은 트랑글로를 통해 두 번째로 큰 아랍 경제로 확장. 지난 8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결제 회랑을 공개한 후에 영향력 있는 지역 플레이어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트랑글러는 직접 API 액세스를 통해 전체 결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트랑글러 커넥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트랑글러는 결제의 80%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전 세계 업계 평균을 능가한다. 트랑글러는 리플레를 활용한 국경 간 지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플은 트랑글로 지분의 40%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아모아 회사와 함께 트랑글로의 오랜 파트너였다는 점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게 뭘까요? 며칠을 거르지 않고 파트너십이 확장하고 있죠? 리플의 파트너사 트랑글로, 또한 리플이 지분 4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간다. 연결을 둔다. 자, 스위프트 1.0을 대체한다. 계속해서 인프라를 미친 듯이 확장한다. 리플렛이 스위프트 2.0을 대체합니다. ISO 20022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달러가 붕괴하고 있죠.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 언급을 드렸죠. 과거의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11년간 현재 인프라를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소송으로 흔들거립니까? 그거는 의도적인 시간 차이와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사하기 위한 그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들의 의도하에. 자, 이 부분을 인지한다면 이 중동과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바보일까요? 소송으로 인해서 리플렛이 사라질까요? XRP가 사라질까요? 스위프트 2.0 달러의 수명이 다했던 1.0이 끝내가고 2.0을 10년 이상 인프라를 깔아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미래는 정해진 겁니다. 자, 오늘 언급되었던 루루머니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루루 익스체인지가 또다시 한번 나오죠? 루루 익스체인지 거래소 루루머니 송금과 관련되겠죠, 당연히. 자,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기타 홍콩과 다른 국가들 필리핀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자, send money where you want. 당신이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간에 돈을 보낼 수가 있다. 당신의 트랜잭션을 현재 트랙할 수 있다. Know your the current exchange rate. 자, 그러면서 현재 송금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send money, send love. 자, 그러면서 여기 루루 익스체인지를 볼게요. 다 일관되게 가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루루 파이낸셜 홀딩스의 자회사였죠. 루루 포렉스, 루루 파이낸셜 서비스, 루루 익스체인지. 그 중에 루루 머니와 파트너십, 즉 이것은 루루 파이낸셜 홀딩스와의 파트너십과 무관하지가 않겠죠. 그 연장선이겠죠. 왜? 얘네의 자회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루루 익스체인지를 보게 되면 글로벌 규모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의 환전 및 송금 서비스 회사 중 하나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에 93개 지점과 그리고 모든 거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옵션을 제공한다. 자, 보면 원하는 곳으로 송금, 루루머니로 140여 개국으로 쉽고 안전하게 송금하세요. 루루머니로 140여 개국에 안전하게 쉽고 송금하세요. 모든 거래에 대한 안전한 기록을 유지하며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환율, 루루머니로 가장 정확한 현재 환율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죠. 자, 더불어서
93개 지역, 그리고 전 세계 280여 개, 그리고 1,500만 세계 고객이 있다.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죠. 돈을 단순화한다. 삶을 단순화한다. 빠르고 번거롭지 않은 당사의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쉽고 안전한 거래를 하십시오. 스위프트 2.0, ODL, 리플 네트워크, ISO 20022 이 시스템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CBDC, 중앙은행이 만든 코인, 그리고 각종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과 지금 자산으로 명명되고 있는 코인과 토큰들, 그리고 NFT,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시스템에 대한 확장선이다. 이게 종이 돈으로 명명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두꺼비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두꺼비 집의 주인의 선점에서 1번 타자로서 기득권과 함께 그 물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송으로 흔들어 자빠지고 앉아있으면서 말입니다. 송금, 환전, 급여 관리자, 급여, 카드, 그리고 부가 서비스 여러 가지 부분들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 언급되었던 루루머니, 스마트하게 돈을 보내세요. 스마트하게 살아보세요. 모든 국제 송금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다. 리플렛의 확장이다. 리플렛은 웹3, 가치의 인터넷, 금융의 블록체인이 접목된 4차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루루 파이낸셜 홀딩스는요, 바로 루루머니의 지주회사. 자, 홀딩스니까 지주회사죠? 여기 보면 금융 서비스 및 제품에 투자하는 아랍에미리트 기반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GCC, 자, 중동이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인도, 아시아 대륙,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있다. 중동,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쳐 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 이미 오래전부터 중동 지역에 판을 깔아왔다. 메나 지역이죠.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그리고 남미. 사실 전 세계에 다 판을 깔아왔죠. 그리고 그 시간은 1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미 2016년 1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죠. 트랑글로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국제 신용이체를 시작하는 방법. 자, 여기 나오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트랑글로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에티살랏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는요. 자, 트랑글로와 오래전부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제 신용이체를 시작한 이 회사. 중동 최고의 통신회사입니다. 중동 최고의 통신 사업자이며 걸프협력위원회의 아랍 6개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이며 시장 가치로 달러 220억 달러입니다. 대략 한 30조가 조금 안 되죠. 수십 조에 달하는 아랍 최고의 통신회사 에티살랏. 이 회사와 2016년도부터 트랑글로는 아랍에미리트 최초의 국제 신용이체를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 트랑글로와 에티살랏은 720만 명의 활성 모바일 사용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솔루션을 제공했고 70개국 이상의 170개 이상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로 확장되었다. 자, 그러면서 국제 신용이체 그리고 가입자는 수취인의 휴대폰 번호로 SMS를 보내서 국제 신용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돼서 확장되어 왔다. 리플렛의 확장이다. 스위프트 2.0에 대한 확장이다. 새 두꺼비 집을 계속해서 확장해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우리가 미디어상에 나오고 있지만 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혈관들이 끊임없이 확장했을 겁니다.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2024년도 퍼펙트 스톰이 예정되어 있죠. 2025년도는 전 세계 ISO 2002의 국제 표준과 유로화의 상용화와 CBDC의 국가들에 대한 도입과 함께 새로운 그림들이 펼쳐져 나가겠죠. 그 연장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파트너십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송은 뭐다? 지나가는 개가 멍멍 할 일이라. 자, 과거 및 현재 XRP 판매에 대한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의 관점 변화. SEC 소송이 리플의 승리로 끝날까요? 자, 내용을 보면은요, 중요한 부분만 좀 보시죠. 자, 빌 모건 변호사, XRP를 보안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과거 및 현재 비즈니스 구조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빌 모건이 트위터에 썼는데요. 어제 결정은 토레스 판사가 리플의 과거 및 현재 사업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에 리플의 사업이 XRP의 제도적, 프로그램적 판매를 포함했지만 지금은 ODL 고객에 대한 판매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토레스 판사는 XRP의 과거 제도적, 프로그램적 판매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리플은 공개 액세스가 현재 및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또한 수정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레미 모건은 또한 XRP를 ODL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판사 또는 SEC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너무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ODL 고객에 대한 XRP 판매가 판사나 SEC를 괴롭히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ODL에서 XRP 사용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하위 테스트의 어떤 부분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리플의 ODL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XRP 판매가 투자 계약이 아닌 경우 XRP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보완이 되십시오. 즉,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그리고 아넬리나 토레스 판사에 대한 XRP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변화가 현재 인지되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한 SEC 내부 이메일을 발견하였다. 오늘 국내 미디어에서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하이테스트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 리플 증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리플이 증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 SEC 내부 이메일이 발견되었다. 존 디튼 변호사는 리플팀이 초창기 제출한 증거 서류 중 해당 이메일을 발견하고는 왜 리플 법무팀이 해당 이메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해당 이메일은 SEC 내부에서 오고 간 메일인데 리플이 미국에서 증권을 분류하는 기준인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메일에는 리플이 하위 테스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따라서 연방증권법상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적혀 있다. 디튼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SEC 관계자의 발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SEC 관계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리플 관련 견해를 참조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 빌 보건 변호사 또한 SEC 변호사가 보낸, 이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타. SEC 변호사가 보낸 메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해당 메일은 윌리엄 힐먼 전 SEC 기업금융과장 연설 관련 의견 역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힐먼 연설문이 6월 13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날리나 토레스 판사에 대한 관점에 대한 변화, XRP는 증권이 아니다. ODL에 대한 이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 중요한 건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부분이다. 오늘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트랑글로 로르머니. 그리고 이 로르머니와 파트너십을 2016도 트랑글로죠. 그러니까 트랑글로와 파트너십을 맺어 있던 바로 에티살랏이죠. 중동 최고의 통신사업자. 그리고 그 혈관들은 끊임없이 확장해 왔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6월 미국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77.2, 0.25% 인상 확률 22.8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한 8대 2의 비중이죠.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자, 6월달 며칠 안 남았죠? FOMC 금리에서 중단 발표. 긴축 중단에 대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뒤집어진다. 이미 그 시그널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CME 페드워치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1분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 매크로 시황과는 언급을 드리면요. 금리 인하 시기부터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유는 뭐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금리의 공식은요.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자, 경제 성장률 하나만 갖고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잠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언급을 드리죠. 이거는 하나의 개인으로 따지면 연봉입니다. 국민의 연봉, 그러니까 하나의 내 연봉,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 또는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에요. 국가로 따지면 GDP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죠. 이 경제성장률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가 있습니다. 투자에는 생산이 있겠죠? 고용이 있겠죠? 그쵸? 이런 부분입니다. 건설 투자가 있겠죠? 이런 투자, 설비 투자. 자,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심장이에요. 왜? 기업이 사람을 뽑죠. 사람을 뽑은 애들이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지난 문명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었다. 이거 하나만 보고도 통찰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자본주의 문명은 바로 대량 생산의 중심이었던 기업이었다. 이 문명이 블록체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대량 생산을 끝내고 결국 4차 산업으로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계, 기업, 정부. 정부에는 지출이 있죠? 자, GDP 경제 공식입니다. 그리고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돈값이라고 하죠. 금리. 돈값은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또 물가는 원자재 가격 지수와 수출입 가격 지수와 그다음 생산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만들어내는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힘이 없는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물가 지수. 이거를 바로 물가라고 하죠. 지금은 금리가 고금리이죠. 왜 그럴까요? 경제 성장률이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에요. 경제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경제가 건강합니다. 이런 걸 보고 주식이 바로 주식이 대세 상승세에 입었다. 코인 시장도 대세 상승세에 갈 수가 있겠죠. 추후에 말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죠. 뭘까요?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쪼그라드는데 또는 정체되어 있는데 역성장하는데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어요.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자, 다음번. 자, 그럼 지금으로 돌아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금리를 왜 인하할까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쵸?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나요? 물가 내리겠다고? 물가 내려간다고? 아니죠. 금리를 유지시키고 있잖아요. 다음번에 금리를 유지시키다가 인하를 하는 건 경제가 빠그러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풀려서 증시나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서 실물 경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뭐죠? 금리가 반영하는 거는 경기 수축과 침체와 경기 폭락을 반영해서 경기가 빠그러지는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황관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대충 인지를 하셨겠지만 경제 성장률, GDP 경제 성장률, 물가, 금리 이 하나에 대한 많은 시간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연구와 분석을 통했고 산업과 그리고 다양한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그림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잡스가 얘기했죠. 혼자만의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갖고 늘 새로운 일을 도모하라. 과거의 데이터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서 결국 연결시키는 작업을 통하면 미래는 연결됩니다. 우리는 그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좋지 않게 보는 뭐죠?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기업 파산 증가세이다. 당분간 지속. 당분간이 아니고요. 자, 당분간 찔끔찔끔 늘어났다가 계속 끌 거예요. 계속 끄고 통폐합이 나오겠죠. 진짜는 2024년도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면 과거 두꺼비 집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쵸?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선 이건 누가 만들죠? 바로 달러의 주인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 달러 패권 끝나고 있다. 대체 통화 아직 준비 안 돼. 준비 안 되긴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쵸? 스위프트 2.0, CBDC. 새로운 돈의 디지털의 물질 0과 1. 그 심장은 XRP다. 달러의 패권을 끝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달러와 유로와 국제 통화의 주인장들이 끝내고 있다. 그들이 함께 스위프트 2.0을 신흥군과 함께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파와 그리고 중요한 건 엄청난 노이즈. 지나가는 과정은 내년 퍼펙트 스톰에 대한 부분. 제가 그려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재무장관 열흘 이내에 미국 정부 디폴트 가능.
의외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자, 이거 계속 흔들기 나올 겁니다. 끊임없이 시장을 불확실성으로 흔들어내는 명분이죠. 지나간다. 이것 또한. 그리고 김남국 덕분에 가상자산 법안들 속전속결. 자, 결국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국 명분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덕분에 라는 명분을 달고 계속 우리 곁으로 확장해 올 겁니다. 우리도 이제 지갑을 쓰겠죠. 결제 망해서 스타벅스에서는 비트코인을 받죠. 실제로 결제한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죠. 이유는 코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4차 산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월급 받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하고 결혼하고 애기 놓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은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계속 가난해지는. 왜? 돈의 본질에 대해서, 돈의 원리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리고 늘 노예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요. 스펙이 뭔지도 모르면서 스펙을 쌓다가 결국 인생이 끝나게 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 니들보다 잘 살아. 그런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결국 생각과 사고방식이 유연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앞으로 몇십 년 정도 남았을까요? 내 생명이.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 자유적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돈지랄 하려고 가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 아시겠죠?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그 감을 제가 말하는 방송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현상이나 하나하나의 이론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제조업의 시대가 끝나가고 5G,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로봇, 메카트로닉, 3D 프린터 이런 모든 4차 산업의 융복합에 대한 현실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세상. 그리고 스위프트 2.0 그 돈은 심장에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